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야마사키 히로미 지음 장은주 옮김 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27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이렇게 작은 책이고요. 손바닥 길이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책입니다. 책이고 이 책 속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자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행복해지고 싶다면 일단 나 자신과 친해지자. 그리고 매일 가뿐해지는 연습을 하자라고 하네요. 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하네요. 자, 무심코 자신의 단점을 지적할 때 더 열심히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위의 눈을 자주 의식한다.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다. 자신의 옳음을 타인에게 강요하려 한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후회한다. 이런 사람들이 읽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합니다. 자, 가뿐하게 사는 습관. 무심코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당신에게 가뿐하게 사는 습관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자신에게 밴 습관이나 행동, 사고방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몸에 밴 습성은 웬만해선 바꾸기 어려울 뿐더러 아무리 바꾸려고 해서도 절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마음에 와닿는 부분만 반복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미리 이야기하자면 제가 소개하는 힌트를 전부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전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 전부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것이든 한두 가지만 몸에 배면 반드시 뭔가 바뀝니다. 완벽을 목표로 삼지 마세요. 라고 하네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죠. 이 책도 우선 한 가지부터입니다. 흥미있는 것부터 해봅니다. 느낌이 괜찮다 싶으면 반복적으로 실천해 봅니다. 이 점만 기억해 두세요. 라고 하네요.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지금도 생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7순이 넘은 나이의 어머니, 잠깐 나의 어머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엄청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요즘이야 다른 아이들이 목소리를 중시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어머니는 늘 우리를 칭찬하며 키우시고 남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미덕과 담을 쌓는 분이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렇죠. 우리 애들 참 착해요. 제가 잘 키워서 그래요. 라고 진지하게 대답할 정도였답니다. 일전에 어머니와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을 때도 놀랄 만한 말을 하셨어요. 집안일에 젬병이인 나와 결혼한 사위에게 이보게 자네 내가 딸 하나는 멋지게 키웠지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디가 그렇단 말인가요? 하며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질난 남편에게는 아내라는 역할에서 본다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매일 즐겁게 보낼 수 있으니 됐지 라고 은근히 자부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믿고 저 세상으로 가실 수 있는 어머니는 행복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어머니가 나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현관의 신발을 가지런히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제대로 해라.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현관의 신발 가지런히 하는 것과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정말 엄격했다고 합니다. 집요하게 주의를 받고 툭 하면 혼이 났으니까요. 단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공부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요. 모범생인 1살 아래의 여동생과 비교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네요. 아마 어머니는 현관의 신발 정리와 인사만을 제대로 하면 잘했다고 했고 이걸로 충분해 완벽하게 예의 범죄를 가르쳤어 라는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나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자신이 믿는 것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자신감이 된다고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자,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청소를 할까 말까 같은 일상적인 것부터 어떤 타이밍에 회사를 그만둘지 하는 것까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직감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인 만큼 직감력을 키우면 인생은 술술 풀리기 마련입니다. 맛집을 선택할 때도 메뉴를 고를 때도 머리를 싸맬 필요 없이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고 바로바로 정합니다. 많은 경험을 쌓다가 보면 직감력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축적과 경험이니까요. 단 선택의 기준은 있습니다. 바로 가슴이 설레는가 울렁이는가입니다. 설레면 한다, 울렁이면 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아시나요? 의외로 이런 게 설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설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도 많습니다. 아마 설렘이 어떤 것인지 지금껏 의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의식하려고 하면 분명 직감이 갈고 닦여 어떤 게 설렘인지 알게 됩니다. 선배가 한잔 하자는 말에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가고 싶은데 생각하면서도 모처럼 선배가 한잔 하자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따라 나섰다면 그것은 설렘이 아닙니다 라고 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 행동을 억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 머리에 떠오른 것, 설렘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직감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수강생들 중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컬러 테라피스트, 학원 강사 등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편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요리 솜씨가 아주 빼어나지만 그것을 업으로 삼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나도 뭔가 하나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음식 관련 자격증을 이것저것 조사해 보다가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설렘이 없었다는 답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공부를 시작해서도 끝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은 결단력입니다. 이게 옳을까? 상식적으로 볼 때 괜찮은 걸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보인다면 등의 이유로 자꾸 어물어물 하다 보면 그것은 직감이 아닙니다. 설렘을 기준으로 직감력을 닦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네요. 자, 오늘부터 실천할 것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사소한 일들을 즉시 결정한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 책에서는 굉장히 소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못다한 내용들, 못다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못다한 이야기 중에서 아까 그 어머니의 내용, 어머니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네요. 못다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언젠가 창업하여 스스로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창업학원도 인기여서 나도 몇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꿨던 일을 이루고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고 만원 전철에 시달리지 않고 집에서 작업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할 수 있는 등 창업은 많은 매력이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친구들 대상으로 주민회관에서 시작했던 그런 신참 여성 창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가 꼭 전하고 싶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보할 수 없는 축을 정해둘 것.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방송도 타게 되었지만 그렇게 되니 솔깃한 제안도 들어오는 사람도 꽤 있답니다. 함께 일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자주 듣고요. 하지만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축이 하나 있습니다. 눈앞의 이해득실이나 잘 팔리는 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 자, 양보할 수 없는 축을 정해둘 것,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전에 한 잡지에서 대담 의뢰가 들어왔는데 상대는 아주 저명한 분으로 아마 그분이 저를 지명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만난 기억은 없고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실까 의아해서 찾아가 봤더니 세상에나 내 수강생에게 소개받았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연속 강좌에도 아닌 단발 강좌에서 딱 한 번 왔던 수강생, 그분은 수강생과 지인 사이였고요.
인연은 자신의 3km 이내에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멀리 찾으러 가지 않아도 자신의 바로 가까이에 있음을 실감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주변을 보고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인연은 분명 바로 가까이에 있을 테니까요. 라고 하네요. 자, 당장은 싫은 일이 미래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당장은 싫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좋은 일. 자, 6대 3대 1의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인생의 추억을 떠올렸을 때 정말 좋았던 추억이 60%,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보통의 추억이 30%,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싫은 추억이 10 내지 20%가 되면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네요.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무심코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큰 실패를 했던 일, 창피했던 기억, 괴로웠던 경험 등등. 하지만 그 덕분에 만났던 사람들, 깨달음 같은 것들은 없나요? 모든 일은 당시에는 X였다고 해도 시점이 바뀌거나 그 일을 계기로 다른 일이 잘 풀렸다면 결과적으로 그 일은 O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쁜 추억도 좋은 추억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X가 평생 X로 남을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든 O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라고 하네요. 모두 뭔가를 손에 넣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려놓는 것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뭔가를 잡자 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사람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도 2개뿐입니다.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뭔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예로 들어볼까요? 숨을 쉬지 않으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습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간 힘들어도 안 됩니다.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죠. 이 호흡이 호라는 한자에서 숨을 크게 내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들이마시기 전에 먼저 내쉬어야만 합니다. 출입구라고 하지 입출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담이지만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들이쉰 후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여러설이 있지만 아기가 응애응애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갑니다. 참으로 조화롭지 않나요? 저도 이 책에서 이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요. 들이마시고 숨을 다 거둔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면서 응애응애 하고 숨을 내쉬고 호흡을 하죠. 우는 게 바로 호흡이니까요. 사람과의 만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대가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설령 그때는 외롭고 힘들었더라도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자신에게 필요한 만남이 찾아오는 것임을 나 또한 실감한 적이 많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새로운 무대에 도전할 때 항상 큰 시도를 합니다. 코치로 이름이 알려지던 무렵 1:1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1:1 코칭은 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거나 전화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코칭을 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광자도 병행하고 있던 터라 똑같은 코칭이라도 양쪽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심을 털어놓자면 나는 광자에서 사람들과 활기차게 소통하는 쪽이 더 적성에 맞고 즐겁답니다. 흐름에 맡기는 중에 1:1 상담의 수가 증가하여 20명 정도까지 되었지만 더 이상 설레지 않아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나름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그 후 강자가 인기를 끌면서 결국은 내려놓은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정말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닫히는 문이 있는가 하면 열리는 문도 있다라는 말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정말 그 말 그대로 아닌가요? 우리는 무심코 닫히는 문에 눈이 가기 쉽지만 동시에 새롭게 열리는 문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려놓으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인생은 취사 선택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기 마련이지만 그보다는 내려놓는 것을 의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밸런스, 마지막 O가 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자. 오늘부터 실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본다.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사람에 대한 욕심도 버린다. 가까운 사람에게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했죠. 가까운 사람을. 그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27이었습니다. 작은 책이지만 굉장히 알찬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